알아두면 쓸데많은 삼국지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 그래서 사실을 밝혀낸 너희들을 암탉이라고 하는구나. 십상시란 후한말 국정을 농단한 10명의 내시를 일컫는 말입니다. 3대의 황제를 모신 조절을 비롯해 장양, 조충, 봉서, 단규, 후람, 건석, 정광, 하운, 곽승 등 10명의 환관들이 이내 장막을 치고 황제를 농락하니 사람들은 이들을 십상시라고 부르며 두려워했습니다. 한나라는 고조 유방이 항우를 물리치고 세운 나라입니다. 그러나 한나라는 200여 년 만에 국운이 쇠락하기 시작하여 외척인 왕망이 황제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왕망은 국호를 신이라 고쳤지만 민심을 얻지 못해 나라를 유수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유수는 수도를 낙양으로 옮기고 새 황제가 되었는데 유수가 바로 후한의 초대 황제인 광무제입니다. 광무제는 선정을 베풀어 나라를 중흥시키지만 문제는 후한 초기부터 득세하기 시작한 외척들이었습니다. 외척들이 득세하면서 정사를 어지럽히자 9대 황제인 순제는 외척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환관의 힘을 키웠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조절입니다. 조절은 9대 황제인 순제 때부터 11대 황제인 환제까지 3명의 황제를 모시면서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환관들의 힘을 모아서 외척을 몰아내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환관들이 문제였습니다. 외척을 몰아내고 권력을 잡은 환관들은 황제의 눈과 귀를 가리고 정치를 마음대로 움직였습니다. 환관들의 사치와 낭비로 궁중의 재정은 곧 바닥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를 충당하려고 백성들로부터 혈세를 거두니 백성들은 나무 껍질을 벗겨 배고픔을 달래야 했습니다. 피혈, 세금세, 혈세란 가혹한 세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황제가 죽고 어린 영제가 즉위를 하자 환관들의 횡포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나라 안은 환관들의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백성들을 편안케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신들을 물리치고 충신들을 등용해서 권위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간신들은 황제의 눈과 귀를 가리며 자신의 이익만 쫓는 자들입니다. 뭐야? 태부진번이 그딴 말을 해. 꼬집어 말은 안 했지만 우리 황관들을 간신이라 말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태부진번은 영제를 보조하면서 국정을 바로잡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은 거대한 조절의 세력에 의해 번번이 숲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 때문에 진번은 대장군 두모와 함께 조절을 제거하기 위한 기교를 꾸미게 됩니다. 클태, 스승부 태부는 왕세자의 교육을 맡아보던 벼슬을 말합니다. 셀계, 공교할교, 개교란 여러모로 빈틈없이 생각하여낸 때를 말합니다. 그러나 진번과 두모의 계획은 사전에 발각되어 조절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십상시들은 반항하는 사람들을 조정해서 모두 쫓아내게 됩니다. 이런 십상시들의 횡포의 조정은 물론 백성들의 생활도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즈음에 궁중에 뱀이 나타나고 낙양에 지진이 발생하는 등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또 바다에서는 해일이 일어나 많은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고 암탉이 수탉으로 변하며 검은 구름이 궁궐 위를 휩싸는 외에 산이 무너지는 등 천재지변과 궤변이 계속되었습니다. 진이 제위에 오른 후 계속 천재지변이 일어나는데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시오? 구렁이가 떨어지고 암탉이 수탉이 된 것은 망할 징조입니다. 조정의 암탉 같은 내관인 조절의 무리가 황실을 농락하는데 이들을 처치하시면 천재지변이 사라질 것입니다. 태하, 최홍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최홍은 뇌물을 주고 벼슬을 산 못된 놈입니다. 그래서 사실을 밝혀낸 너희들을 미워해 암탉이라고 하는구나. 다시 환관의 꼬임에 넘어간 영제는 채홍의 관직을 삭탈하고 시골로 내치게 됩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바른 말을 하는 신하는 없어졌으며 환관들의 횡포는 극심해지게 되었습니다. 정치가 혼란스럽자 전국에서 도적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도적들의 약탈까지 더해진 백성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십상시들이 철퇴를 맡기 시작한 것은 영제의 죽음으로 인한 후계 다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영제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벼는 하황 소생이고 협은 왕미인 소생이었습니다. 하황후는 천한 출신이었지만 미모를 무기로 영제의 사랑을 독차지해 황후가 된 여인입니다. 하황후는 영제가 왕미인을 총애의 협을 낳자 왕미인을 독살합니다. 졸지의 어머니를 잃은 협을 영제의 어머니 동태후가 거둬 길렀는데 영특해서 동태후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하 황후에게는 백정 출신의 오빠가 있었는 게 그 사람이 바로 대장군 하진입니다. 하진은 황후가 된 누이 덕분에 대장군의 자리까지 올라 군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흰백, 고물의 정, 백정이란 소나 돼지 따위를 잡는 사람으로 옛날에는 신분이 무척 낮았습니다.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느낀 영재는 권석을 비롯한 내시들을 불러 의논을 하게 됩니다. 짐의 명이 다한 것 같소. 나는 황유를 협에게 물려주고 싶소. 변이 정통성이 있지만 아둔해 황제 그릇이 못 돼요. 협은 어리지만 총명하니 신하들이 보조하면 성군이 될 것이요. 지당하신 말씀이지만 폐하가 협을 후계로 삼으면 군권을 쥔 하진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짐도 그게 걱정이요. 좋은 방도가 없겠어. 하진을 홀로 불러들이십시오. 그런 후 죽여버린다면 기탈이 없을 것입니다. 영재는 건석의 말대로 조칙을 내려서 대장군 하진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궁으로 들어가던 하진에게 반은이 와서 하진을 죽이려는 음모를 전해주게 됩니다. 반은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한 하진은 집으로 돌아와 하인과 식객들을 무장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 조정 대신들을 자신의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때 반은이 와서 급보를 전하게 됩니다. 황제께서 승하하셨습니다. 십상시가 모의해 사실을 숨긴 채 거짓 조서를 꾸며 장군을 죽이고 협을 황제로 삼으려 합니다. 이 역정놈들이 오르승, 멀하, 승하란 임금이 세상을 떠난 것을 말합니다. 궁으로 들어가 새 황제를 세워 명분을 얻어야 합니다. 그 후 십상시 놈들을 처단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조의 말이 맞다. 누가 십상시를 처단하는데 앞장서겠는가? 저에게 군사 5천만 주신다면 십상시 놈들을 모조리 쓸어 보이겠습니다. 원소가 아닌가? 그대 같은 용장이 나서 준다면 이 거사는 이미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다. 하진은 궁으로 군사를 몰아갔습니다. 원소는 환관들을 찾아 닥치는 대로 죽였습니다. 환관들에게도 황실을 지키는 금군이 있었지만 원소가 이끄는 어림군의 위세에 눌려 대항할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원소가 궁을 장악해 환관들을 죽이는 동안 하진은 대신들과 함께 황후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황저변을 황제로 추대하니 그가 바로 후안의 소지입니다. 드디어 천하가 내 손안에 들어왔도다. 한편 죽을 위기에 처한 곽승은 건석을 죽이게 됩니다. 건석을 죽이다니 무슨 짓이오? 하진을 죽이자고 한 것은 건석이니 우리야 무슨 잘못이 있소? 하진에게 건석의 목을 바치고 살려달라고 애걸해 봅시다. 곽승은 건석의 목을 베어 하진에게 투항했습니다. 곽승과는 달리 숨어서 형편을 살피던 장현과 몇몇 황관들은 하태우를 찾아갔습니다. 태후마마와 대장군께 해를 입히려고 한 것은 건석뿐이었습니다. 태후마마, 이 미천한 것들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이제 그만 울 거라. 내가 그대들을 지켜주겠노라. 하진은 하태우가 보호하고 있는 나머지 십상시들을 처치하려고 하지만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일이 어찌 되었습니까? 건석이 죽었으니 이를 크게 버리지 말라는 태후마마의 명이시다. 모두 풀어주어라. 십상시 건석을 제거하고 변을 제위에 올린 하진과 하태우는 위세가 대단하였습니다. 황제 구실을 못하는 소재를 대신해 하태우가 섭정을 시작하였고 하진은 군권을 비롯한 모든 권력을 손아귀에 넣었습니다. 반면 부귀와 권력을 누려온 십상시는 권력을 빼앗기고 목숨을 부지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다스릴 섭, 정사정, 섭정이란 임금이 직접 통치할 수 없는 때에 임금을 대신하여 정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동태우는 영재가 죽은 후 황실의 동태를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태우는 장영을 불러 의논을 하게 됩니다. 장양, 그대의 지혜를 빌리고자 만나기를 청했소. 내일 영을 내려 어린 황제 폐하를 대신해 수렴 청정을 하십시오. 그리고 황자 협을 왕으로 봉하시고 국고 동중 어른께서 병권을 잡게 하십시오. 드리우수, 발렴, 드릴청, 정사정, 수렴청정이란 임금이 어린 나이로 즉위하였을 때 왕대비나 대왕대비가 임금을 대신하여 나라의 정치를 행하던 일을 말합니다. 다음 날 동태우는 태왕태후의 자격으로 황제의 뒤에서 발을 들이우고 정사를 행하였습니다. 황자협은 지휘왕으로 국구동중은 표기장군으로 삼아
하태후 세력을 견제하였습니다. 이 같은 동태후의 행동에 하태후와 아즈는 당황하였습니다. 동태후는 해독정후 유장의 아내였으나 아들인 영재가 황제의 양자가 되어 황제에 오르자 태후에 오른 여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늙은 것을 궁 밖으로 내쳐야겠습니다. 돌아가신 황제의 어머니고 황실의 제일 큰 어른인데 이유 없이 내칠 수야 있습니까? 아들이 죽었으니 동태후가 궁중에 머물 명분이 사라진 것입니다. 오라버니는 어서 빨리 손을 쓰도록 하세요. 다음날 하진은 대신들과 함께 동태후가 원래 황후가 아니라서 황궁 안에 기거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소제에게 아뢰었습니다. 소제가 어머니와 외숙부의 편을 들어 허락하니 동태후는 그날로 궁궐에서 쫓겨나 하간 땅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진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간으로 사람을 보내 동태후를 독살하니 황실의 권력은 다시금 하씨 일족이 지게 되었습니다. 독독, 죽이살, 독살이란 독약을 먹여서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동태후가 죽어버리자 다급해진 것은 장행을 비롯한 황관무리였습니다. 한편 하진은 동태후를 죽인 후로는 병을 핑계삼아 집안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입에 장군께서 동태후를 독살하고는 역모를 꾸민다는 소문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누가 그런 유언비어를? 장양을 비롯한 십상시 무리입니다. 이래도 놈들을 살려두실 생각이십니까? 흐를유 말씀언, 날핏 말씀어 유언비어는 아무 근거 없이 널리 퍼진 소문을 말합니다. 그러나 십상시의 간교한 손길은 이미 하진의 집 안에까지 뻗쳐 있었습니다. 하진과 원소의 대화는 곧바로 십상시에게 전해졌습니다. 십상시는 다시 하태후를 찾아가 눈물로 애걸어야 했습니다. 태후 마마께서 허락을 하셨습니까? 태후마마께서 허락하질 않으시니 기회를 두고 보세. 그렇다면 지방에 있는 장군들에게 경문을 돌려 환관들을 몰살하라고 명을 내리십시오. 그런 좋은 방법이 있었군. 당장 자네의 말대로 하세나. 하진은 주고 진림을 불러들여 원소의 말대로 지방의 장수들에게 보내 경문을 쓰게 하였습니다. 지방의 군벌을 낙양으로 끌어들인단 말인가? 왜 그렇게 놀라나? 지방의 군벌을 도성에 들인다니 늑대를 내쫓기 위해 호랑이를 불러들이는 격이야. 사람들이 자네가 환관의 자식이라서 환관을 감싼다고 할 때도 나는 달리 생각했었네. 하지만 그 말이 틀리지 않았군. 이만 돌아가겠네. 어리석은 친구. 하진의 뒤만 졸졸 따라다니다 보니 머리까지 하진을 닮아가는군. 군사군, 문벌벌, 군벌이란 군인의 파벌을 말합니다. 하진은 지방 군벌들에게 도성에 와서 십상시를 제거하라는 경문을 보냈고 동탁이 가장 먼저 움직여 낙양까지 오게 됩니다. 동탁이 낙양 부근까지 대군을 몰고 왔다는 소문은 십상시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대장군께서 이번에는 지방의 궁궐까지 낙양으로 끌어들여 우리를 죽이려 합니다. 대장군께서 그렇게까지 나오는 걸 보면 너희들이 직접 대장군을 찾아가 용서를 비는 게 어떻겠느냐? 만약 저희들이 찾아갔다간 그 자리에서 참사를 당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만 대장군을 부르시어 분부를 내려주시옵소서. 알겠다. 내 당장 대장군을 부르도록 하겠다. 하태후는 환관들의 청에 모시겨 하진을 태후궁으로 들라하였습니다. 태후마마께서 대장군 외에는 아무도 들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대장군만 들어오십시오. 뭐라고? 태후마마의 명이라 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원소의 만류에도 혼자 궁으로 들어간 하진은 기다리고 있던 십상시에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하진의 죽음에 눈이 뒤집힌 원소는 궁문 밖에 대기하던 군사들을 거느려 궁문을 부수고 장락궁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난 군사들은 환관으로 보이는 자는 모두 죽여 없애고 궁궐에 불을 지르니 장락궁은 삽시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하였습니다. 언덕 아, 코피, 부르지질큐, 불을 환, 아비규환이란 불교의 아비지옥과 교환지옥이라는 뜻으로 참혹한 고통 가운데에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상태를 이르는 말입니다. 원소는 내궁까지 들어가 십상시 중 조충, 정광, 하운, 곽승 넷을 잡아 목을 베었습니다. 환관들을 닥치는 대로 죽인 원소는 나아가 환관들과 관련된 사람들은 모두 처단을 하게 됩니다. 이 상황을 본 장양은 소제와 진료왕을 데리고 궁 밖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러나 뒤를 쫓아온 군사들에게 잡힐 위기에 처하자 자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천하를 농락하던 십상시들은 모두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 푸른 하늘이 이미 죽었으니 누런 하늘이 석의 대리로 이어집니다.